안녕하세요. 평진입니다. 멀리 있는 건물이나 등대의 하단부가 가려지는 현상이 흔히들 지구 공률 때문이라고 여기는데요. 사실 그것은 평평한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시각현상입니다. 눈의 분해능과 빛의 굴절, 기타 대기 조건 등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것이죠. 특히 바다 위에는 습한 공기층이 있어서 시야를 방해하기 좋은 조건일 때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상세히 밝혀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중 캡처 사진입니다. 이것이 지구 공률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평한 땅에서 일어나는 시각현상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파란색 곡선은 시각이미지 곡선입니다.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건물은 시각이미지 곡선을 따라서 점점점 작아 보입니다. 빨간 선은 분해능 한계선입니다. 즉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분해능 한계 안으로 들어온 건물의 하단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각도는 아주 작습니다. 지금 8.25초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다소 과장되게 그렸습니다만 실제로 8.25초만 되더라도 건물이 이만큼이나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뒤에 계산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8초라는 각도는 사람의 눈이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 사이에 수분이 가득한 공기층과 빛의 굴절 등이 작용하여 해수면과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시야는 이 부분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8초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그 계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치가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눈높이고요. 그때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측정된 높이입니다. 건물이 보이는 높이죠. 자, 건물의 원래 높이가 190m이기 때문에 190m에서 보이는 높이를 빼면 가려진 높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은 둥근 지구의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47km 가량이 떨어지면 건물의 143m가 가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측된 바로는 약 90m 정도밖에 가려지지 않았다.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평한 땅일 때 건물의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제 관측치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시각 이미지 곡선의 함수식이고요. 이것은 시각 분해능 한계 직선의 식입니다. A 값은 약 이 정도로서 제가 산출한 테이블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자, 탄젠트 값은 약 8초 정도 되는 탄젠트 값입니다.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가려지는 높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빨간 선은 둥근 지구의 이론치입니다. 건물이 가려지는 부분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둥근 지구의 이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파란 선이 실제 관측치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갭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러나 평평한 땅에서의 제가 계산한 이론치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 관측치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놓고 둥근 지구에서는 항상 빛의 굴절을 감안하여 이것을 이렇게 끄집어 내리죠. 자, 왜 빛의 굴절이 둥근 지구의 그 공률을 따라서만 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굴절한다면 오히려 가시거리가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상하게도 지구 공률을 따라서만 빛이 굴절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빛은 굴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공률을 따라서 마술같이 굴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평평한 지구에서도 빛은 굴절합니다. 그 빛의 굴절을 약간만 보정하면 실제 이러한 관측치와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사진들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지금 등대는 보이는 모습이 눈높이가 높을 때의 모습입니다. 등대의 모습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자, 눈높이가 낮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눈높이가 높을 때와 낮을 때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죠. 자, 이것을 두고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높이가 낮은 만큼 가시거리는 짧아지고 수평선이 더 가까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등대의 아랫부분은 시각현상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높이가 높을 때는 수평선이 저 멀리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 가시거리가 깁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이 배는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러나 눈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면 가시거리와 수평선이 짧아져서 배의 하단이 시각현상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거리는 시각현상입니다. 그런데 둥근 지구에서는 시각현상보다는 수학적 정의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앞서 비디오에서 물리적으로 평평한 바다는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의 분해능과 빛의 굴절, 시정 등이 우리의 시야를 방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각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각현상들이 어떻게 가시거리를 정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관찰자가 바다로부터 일정한 높이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리적으로 평평한 바다는 지금 보다시피 시각적으로는 둥글게 곡선을 그리면서 관찰자의 눈높이로 다가옵니다. 자, 이때의 바다 위치를 L이라고 해보죠. 이제 관찰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때 바다 위치는 관찰자에서 멀리 밑에 있을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평평한 바다는 둥근 곡선을 그리면서 관찰자의 눈높이로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찰자의 눈에서 이렇게 빨간 선을, 직선을 그어 놓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눈의 분해능입니다. 사람의 눈의 분해능은 약 평균 1분각 정도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빨간색 눈의 분해능의 한계선과 바다의 시각 이미지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관찰자의 눈높이가 낮을 때에는 바다의 시각 이미지 곡선과 눈의 분해능 곡선이 D1에서 만나고 관찰자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눈높이가 높을 때에는 관찰자의 분해능 한계 직선과 바다의 시각 이미지 곡선은 D2 정도에서 만날 겁니다. 자, 바로 이 D1과 D2가 가시거리가 됩니다. 왜 D1과 D2가 가시거리가 되는가? 자, 먼저 D1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관찰자와 바다의 거리, 눈높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이렇게 시각 이미지 곡선이 커브를 그리면서 관찰자의 눈높이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다가오다가 D1 지점이 되면 눈의 분해능 직선과 만나게 되죠. 그 말은 D1 지점에서 이르면 이 지점부터는 관찰자의 눈의 분해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이 선을 넘어가는 이 바다, 이 부분은 관찰자에게 있어서는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즉 D1에 있는 이 지점과 그 이상 멀리 있는 지점은 관찰자가 보기에는 하나의 선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또는 물리적으로는 긴 면 또는 긴 직선이 될 수 있겠지만 관찰자의 분해능, 이 각도는 상당히 작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각이 1분 각이라고 한다면 그 절반인 0.5분이 되겠죠. 60분이 1도니까 0.5분은 상당히 작은 각도입니다. 그러므로 관찰자가 보기에 이 지점과 더 멀리 있는 지점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이 수평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지점부터 그 멀리 있는 바다는 다 하나의 선처럼 보인다는 거죠. 관찰자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이 위에 배가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배가 지나가면 D1 지점 안에까지는 배의 전체적인 모습이 다 보입니다. 하지만 D1을 넘어가게 되면 이 지점이 수평선이 되면서 그 너머의 배들은 점점 아랫부분부터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관찰자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바다가 H 위치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서 바다는 점점 관찰자의 눈높이로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D2 지점에 이르면 관찰자의 눈의 분해능과 바다의 시각 이미지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D2 지점이 H바다의 수평선 그리고 가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배도 이 지점 이후부터 아랫부분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관찰자의 눈높이가 낮을 때와 높을 때 가시거리가 가깝고 멀게 형성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물론 이때 저는 관찰자의 눈에서 보는 분해능의 한계로만 지금 가시거리를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관찰자의 분해능의 한계라는 것은 앞서 말한 빛의 굴절이라든지 시정, 이 모든 것이 복합된 것이라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관찰자의 시력의 한계라는 것은 결국 빛의 작용과 결합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빛과 대기의 작용,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우리의 시각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곡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배라든지 건물의 상단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관찰자의 눈높이에서 위아래의 길이가 똑같은 어떤 대상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물의 하단은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상단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건물은 관찰자가 보기에 위와 아래가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다가 D1 지점이 이르면 눈의 분해능 한계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 건물은 관찰자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상단과 하단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관찰자의 눈높이가 건물의 정중앙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건물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질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바로 이 시각 이미지 곡선 또는 ID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쯤 갔을 때에는 이만큼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자, 관찰자와 더 멀어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역시 크기가 줄어들어 보이면서 위아래가 이 곡선을 따라서 점점 작아 보이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가시거리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멀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가시거리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건물은 관찰자가 보기에 이만큼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능의 한계, 각도 안으로 들어왔죠. 이게 평균적으로는 1분각,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기의 조건이라든지 빛의 작용에 따라서 일분각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또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D1 지점부터는 이제 분해 능력 한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찰자가 이 건물을 구분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더 멀리 갔다고 한다면 시각 이미지 곡선을 따라서 건물이 이만큼 더 작아졌을 것입니다. 건물이 관찰자에게서 이만큼 멀어졌을 때에는 분해 능력의 한계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찰자의 눈에는 이 건물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공기의 두께만으로도 시정을 가리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곳이 바닥 위라고 한다면 엄청난 양의 수분층이 존재하죠. 그 수분층은 빛의 굴절 등을 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물이 훨씬 더 높은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처럼 건물은 아까 이 부분 시각 이미지 곡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요 위의 시각 이미지 곡선을 따라서 눈높이로 수렴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하단은 아까와 똑같이 똑같은 바닥에 위치해서 이렇게 눈높이로 수렴해 갈 것입니다. 그럼 이 건물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진다면 이렇게 위에 시각 이미지 곡선과 바닥의 시각 이미지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의 시각 이미지 곡선은 건물의 상단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D1까지 왔을 때 아직 건물은 관찰자가 보기에 이 빨간색 분해능 안으로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건물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윗부분이 그대로 보입니다. 물론 이 아랫부분은 조금씩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건물이 더 멀어진다면 제가 이 밑에 부분을 다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밑에 부분은 건물의 하단 즉 바닥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왔을 겁니다. 이제 건물의 상단은 이 곡선을 따라서 이 지점에 도달했고 그때의 이 거리는 가시거리 관찰자가 보기에 가시거리는 D2까지 D1보다 더 멀어졌죠. D2에 이르게 되고 이때가 되면 건물의 상단은 관찰자에게 이제 분해능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멀어지면 자, 상단은 이 곡선을 따라가고 하단은 이 연장선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관찰자가 보기에 더욱더 작아졌고 완전하게 이 분해능 직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눈높이 아래는 빼고 위만 보도록 하죠.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위의 곡선을 따라가며 작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아랫부분도 시각현상에 의해 가려지게 됩니다. 가시거리와 수평선은 시각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각 원리를 외면한 채 지구 공률에만 집착해 왔습니다. 그것은 수학이지 시각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학과 실제 현상을 혼동하여 왔던 겁니다. 수학은 결코 현상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상의 원인은 우리의 감각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